바탕화면 살펴보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바탕화면이라는 부분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바탕화면은 컴퓨터가 시작하면 처음 만나게 되는 작업 공간이 바탕화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바닥이 되는 이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파란색의 윈도우 로고 버튼의 모양이 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 핸드폰 안에 있는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예쁜 풍경 사진 같은 것들을 바탕화면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아마 조만간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 이 바탕화면은 그야말로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냥 내가 나중에는 원하는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더라, 이 정도로 기억을 할게요. 자, 2번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작은 그림들인데, 이런 애들이 다 아이콘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림들 있죠? 이런 걸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컴 타자 연습을 실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거에 잠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서 따닥 누르면은 타자 연습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아이콘이라고 해요. 자,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아이콘은 여기 그냥 이렇게 그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아이콘들은 이렇게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들은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 않은 이런 아이콘들은요, 얘를 지우면은 얘가 진짜 원본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거하면은 그 파일이 삭제가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들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달려있는 애들이요. 얘네들은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는 다리 역할을 해놓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거를 내가 원래 경로대로 찾아 들어가려면, 여기 시작에 나중에 한번 열어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보셔도 돼요. 원래는 요 밑에 한글과 컴퓨터에 있는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얘가 원래 타자 연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로를 매번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얘만 더블 클릭하면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아이콘. 그러니까 그냥 연결되는 다리 역할만 하는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이콘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TV의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채널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자, 3번 시작 단추입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창문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윈도우 버튼인데 이걸 시작 단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작 단추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요. 그죠? 자, 일단 사용자 문서, 그림, 그리고 설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원 버튼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최근에 추가한 앱서부터 지금 컴퓨터에 깔려있는 모든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를 제가 여기다 올려놔 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옆에 보이죠?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뜨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이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게 다 나와 있으면, 바탕만 나와 있으면 너무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 중에 내가 중요한 거, 자주자주 들어가는 것들을 보통 이렇게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은요, 그냥 내가 자주 여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을 수 있는 일종의 위젯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글을 많이 한다, 그럼 얘를 여기다 꺼내놓으면은 바탕화면이 지저분해지지도 않으면서 깔끔하게 내가
열고 싶은 작업은 그냥 눌러서 여기서 찾지 않고 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요 항목도요.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그냥 꺼내놓고 편집할 때 좀 쉽게 이용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바탕화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자주 쓰는 게 많아져서 많이 배치를 하게 되면은 너무 정신사나우니까 이렇게 내가 또 자주 쓰는 아이콘들을 배치를 해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이쪽 바탕화면에 네. 클릭해서 옮겨서 따닥하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도 배울 건데요. 네. 여기에 내가 아이콘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끌어다가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생겨요.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쪽으로? 생겨요. 그쵸? 바탕화면에 끌어다 놓으려면 바탕화면에 끌어다 놓는 거고, 네. 내가 여기다 끌어다 놓기 싫고 나는 여기다 끌어다 놓을래? 그럼 여기다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내가 작업하려고 꺼내놓는 곳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뭐 이거저거 꺼내놓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지금도 많이 복잡해 보이죠? 네, 그래서 저건가요? 잠깐만요. 업데이트를 시켜놨더니 소리 좀 끌게요. 자, 그 다음에 검색은 여기 시작 버튼 옆에 보면 돋보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책에는 검색하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러분들 화면에도 저처럼 이렇게 돋보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검색 바이 형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검색하면 입력을 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검색하는 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타자 연습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바탕화면을 꺼내 놓았지만 만약에 바탕화면에 따로 꺼내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경로는 여기 시작을 눌러서 여기 앱 깔려 있는 거 중에 맨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때 이제 여기 있는 막대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휠을 굴리기도 하는데, 제일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히읗자에 한컴 타자 연습이 한글과 컴퓨터 안에 타자 연습이 있거든요. 이렇게 경로가 조금 복잡하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경로를 잘 모르면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는 깔려 있지만, 이 컴퓨터는 지금 설치가 돼 있지만 내가 찾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검색이라는 요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여기다 예를 들어 타자라고 치면요, 이렇게 찾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이 검색을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해요. 자, 또 어떤 경우에 쓰게 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서도 작성하고 저장도 하실 거예요. 아마 조금 나중 일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작성하고 저장을 해서 둘 때요, 많이들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저도 가끔 실수를 하긴 하는데 알면서도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자, 경로를 알고 저장을 해야 돼요. 본인이 어디다 저장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지정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가끔 바쁘다 보면은 경로를 못 보고 그냥 이름만 쳐서 저장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 파일을 써먹으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써먹죠. 예를 들어서 메일로 누가 보내달래요. 근데 메일로 보낼 때 멘붕이 오는 거야. 내가 저번에 저장을 했었는데 어디다가 저장했지?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으면 돼요. 컴퓨터에 저장했다면 여기다가 다 적을 필요 없죠. 그 문서의 일부 이름 있죠. 일부 이름만 적으면 그게 찾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안 디자인 평가를 저장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지도 않았죠? 시안이라고 적으니까 시안 디자인 평가, 평가 쪽 개조해서 이렇게 내가
그 이름으로 적었었던 폴더나 파일들이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라도 어디 저장했었는데 어디다가 저장했더라 이거를 고민을 하는 사이 여기다 검색해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디다 저장했나 봤더니 시안디자인 개발평가 이돈이라는 게 위치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했더래요. 마지막 수정 보니까 8월 21일 날 저장했대네요. 만약 이거를 열어보면은 그 위치에 얘가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까먹었을 때 또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 찾을 때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없거나 파일 자체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깔려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약간 핸드폰에 전화번호 찾는 거 비슷한 그렇죠? 원리예요. 핸드폰에도 보면 검색창이 있잖아요. 이름이 쫙 뜨는 거죠. 얘는 초성만 치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부만 쳐도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 섹션. 중간 섹션 전에 6번 작업 표시줄을 먼저 설명할게요. 작업 표시줄은 요 밑에 있는 요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작업 표시줄이 하는 역할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작은 이미지 모양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자 연습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한컴 타자 연습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열었어요. 그럼 타자 연습이 열리겠죠. 자, 이렇게 타자 연습이 열렸을 때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타자 연습 아이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열려서 실행 중인 것들은 요 밑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고 그 밑에 이렇게 밑줄이 또 파란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밑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타자 연습을 꺼볼게요. 자, 타자 연습을 끌 때, 언제나 파일을 끌 때는 오른쪽 상단에 X자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타자 연습을 끝낼까요? 라고 묻고요. 난 끝낼 거니까 끝냄을 누르면 요렇게 꺼졌죠? 네, 꺼졌어요. 그죠? 타자 연습이 꺼졌으면서 작업 표시줄에는 타자 연습 아이콘이 사라졌고 네, 타자 연습이 종료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표시줄이라는 곳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작은 아이콘 형태로, 이미지 형태로 표시해주는 줄이에요. 근데 이쪽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은 또 뭐냐면 지금 실행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얘만 지금 제가 오펜으로 잠깐 껴놨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진 않은데 내가 자주자주 쓰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인터넷을 자주 들어간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놓으면은 화면이 딴 게 띄워져 있으면 바탕화면을 보이게끔 해서 누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작업 표시줄에 자주자주 쓰는 것들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5번 중간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맘대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타자 연습을 잘 쳐요. 자주자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타자 연습을 자주 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기 생겨요. 그쵸? 그러면 다른 창이 예를 들어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타자 연습을 이렇게 열려 있으면 원래 타자 연습이 바탕화면에 있으면 누르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바로 보이죠? 딱 눌러서 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내가 자주자주 쓰는 어떤 프로그램들, 저는 보통 이제 인터넷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자리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얘네들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곳이 이 작업 영역에도 있더라. 근데 그게 이름을 중간 섹션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알림 영역을 설명할 건데요. 알림 영역이 제 화면이 이제 듀얼 모니터다 보니까 이쪽에 일부만 나오고 나머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 듀얼 모니터 한쪽에 나와 있는 알림 영역을 좀 복제해서 옆에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캡처되고. 자, 여러분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이런 부분이 보이죠? 이쪽 부분에. 자, 여기 원래 있는 내용이에요. 요렇게가 원래. 근데 제가 옆에 컴퓨터, 옆에 모니터에 떠서 잠깐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원래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림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나 볼륨, 시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쨍쨍하게 맑지는 않지만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24도 정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모니터의 알림 영역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날씨나 기온 정보도 요즘은 뜨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있죠. 뾰족하게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눌러보시면은 숨겨진 메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지금 켜져 있는데 실행 중인 그런 메뉴들을 볼 때는 이 숨김 영역을 누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여기 세 번째는 요 모양.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얘는 네트워크, 인터넷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모니터 모양의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랜선이라는 인터넷이 되는 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꽂으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선인데 그게 지금 이 컴퓨터에 잘 꽂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터넷 선이 잘 안 될 땐 어떻게 뜨냐면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X가 뜨거나 아니면 느낌표가 뜨게 돼요. 그거는 선은 연결돼 있지만 선 상태가 불량하거나 아니면은 선에 이제 인터넷 들어오는 라인이 제대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집에 있는 컴퓨터가 또 다르게 뜨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요거는 랜선으로 연결했지만 집에서 만약에 노트북을 쓰고 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쓴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모양 있죠? 이렇게 우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양으로 뜨게 돼요. 그건 이제 와이파이로 인터넷이 잘 연결돼 있다라는 뜻을 뜻해요. 근데 간혹 들어서 여기가 지구 모양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표시에 찍찍찍찍 지구 모양. 그거는 뭐냐면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은 아,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돼 있구나, 연결이 돼 있지 않구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화면 캡처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옆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스피커 모양이죠. 그쵸? 네, 얘가 이제 스피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좀 조절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눌러서 소리를 볼륨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X자가 그려져 있는 분들은 음소거. 지금 스피커를 안 꽂아놨으니까 음소거로 표시가 돼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A. 요 A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한글과 영문이 지금 어떤 입력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A로 돼 있으면 영문 입력 상태를 뜻하고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글 입력 상태를 뜻해요. 또 키보드에 보시면 한 0이라고 적혀 있는 키가 있어요. 얘를 눌러봐도 A랑 가가 같이 변환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 지금 입력 상태가 한글 입력 상태냐 영문 입력 상태냐를 나타내주는 키예요. 자,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얘는 여기도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에 오늘 날짜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나오니까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늘 날짜랑 시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두시면은 오늘은 2021년 9월 3일 금요일이다 라고도 뜨네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시간하고 달력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 뭐 8월 달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면 8월로, 7월로, 6월로 이렇게 넘겨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다음 달로 이렇게 넘겨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날짜 있는 이 부분 있죠. 뭐 몇 월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여길 누르면 월별로, 또 여길 누르면 연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이 무슨 요일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체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딴 데 누르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지금 몇 시지?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몇 시지? 아, 오늘 며칠이지? 네, 나와 있어요. 여기 바로 보여요. 근데 습관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은 날짜나 시간을 따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 보시면 시간이랑 날짜 잘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끝에 혹시 이런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이제 알림 영역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뭐 업데이트 할 게 있다라든지 뭔가 윈도우즈가 우리한테 뭐 알리고 싶은 게 있을 때 뜨는 눌렀을 때 그 명령이 뜨는 그런 메뉴가 알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중요치는 않습니다. 알림 메뉴, 그쵸? 그리고 요 옆에 선 같은 게 하나 있죠. 요거는 뭐냐면 바탕화면 보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바탕화면을 빨리 보려면 아까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선을 딱 누르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메뉴예요. 다시 그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치는 않아요. 저도 사실 잘 안 누르니까 그 부분은. 자, 그래서 바탕화면 살펴보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일단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번엔 마우스 사용법 익히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실 마우스는 쓰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 한 번씩만 할게요. 마우스는 그냥 쥐같이 생겼다고 해서 마우스라고 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몸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중간에 휠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우스는요, 옆에 이렇게 버튼 같은 게 막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형 마우스는 버튼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버튼은 기능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로 뭐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키를 설정할 때 그런 마우스를 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버튼이 없어요, 이쪽에. 자, 일단 마우스를 잡는 거는 요 세 손가락 있죠. 여기 엄지손가락하고 여기 약지랑 새끼손가락, 얘네로 마우스의 몸체를 잡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검지손가락은 왼쪽 마우스 버튼에, 중지손가락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닿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실 때는 가급적이면 패드 위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아무 데서나 움직였을 때는 여기 보면 요게 그 센서가 있거든요. 센서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됐을 때는 마우스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마우스 패드 위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어쨌든 마우스 패드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실 때 여기서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마우스가 내 맘대로 안 가요. 마우스가 내 맘대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그냥 똑바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 그냥 이렇게 똑바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우스가 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콘을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 지금 저랑은 아이콘들이 조금씩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개만 좀 정해보죠. 한 컴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아무거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하나만 일단 내가 아이콘 한 개만 좀 생각을 해놓고 여기 있는 마우스 커서를 한번 그 아이콘 이쪽으로 올려보실래요? 마우스를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잘 가졌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클릭.
클릭이라는 거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시는 동작을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한컴 타자 연습을 지금 하나 골랐는데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클릭을 했다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클릭이라는 건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많은 아이콘들 중에 난 얘를 선택하겠어. 그냥 선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돼서 이렇게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바탕화면의 아이콘이나 아니면 메뉴를 선택할 때는 클릭을 한다. 그럼 얘를 내가 열어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두 번째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은 우리가 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눌러주시면 타자 연습이 제대로 잘 열렸죠. 그쵸? 자, 더블 클릭이라는 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나 폴더를 열거나 실행할 때는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열게 돼요. 자, 이번엔 드래그를 볼게요. 드래그라는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끄는 동작을 드래그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여기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있으면서 끌고 가면은 얘를 원하는 데다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한번 마우스로 어떤 아이콘을 끌어다가 원하는 데 놔보세요. 자, 끌고 가는 동작이 드래그, 여기다 놓겠다 해서 떼잖아요. 마우스를 떼는 걸 드롭.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드래그하면 언젠간 놓게 되니까 드래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대로 옮겨졌나요? 안 되신 분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조금만 더 드래그를 얘기할게요. 잠깐 이 밑에 인터넷 창 한 개만 열어볼게요. 인터넷을 지금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인터넷을 한 개만 열어주세요. 화면이 네이버가 뜨든 다음이 뜨든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뭘 볼 거냐면 이 인터넷이 뜬 창을 조금 보려고 해요. 지금 저처럼 화면이 가득 뜨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조그만하게 어느 귀퉁이에 뜬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가득 차게 보이는 상태죠. 자, 혹시 저처럼 돼 있는 분은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찍 그어진 이 표시는 최소화예요. 이 최소화는 누르면 화면에서 사라져요. 화면이 꺼진 건 아니고 이렇게 사라져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작업 표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누르면 최소화했던 게 다시 꺼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소화. 최소화. 그죠? 자, 요 두 번째 버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올려두고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전 크기로 복원이라고 뜨죠.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창이 쪼만해졌어요. 그죠? 자, 그러고 여기 모양이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다 또 마우스를 올려놔 볼게요. 그러면 얘 뭐라고 뜨냐면 최대화라고 뜨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아까 전처럼 화면에 가득 채워서 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세 번째 요 X는 아까도 살짝 눌러봤을 건데 닫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열었던 인터넷 창을 아예 닫아버릴 때. 그러니까 최소화랑 다른 점은 최소화는 화면에서 숨겨져서 여기 떠 있었죠. 근데 닫기는 아예 꺼버린 거니까 여기 떠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잠깐 설명 때문에 얘기했고 다시 인터넷 창 잠깐만 다시 열어볼게요. 네. 네, 화면에선 없어져요. 자, 여기서 이어서 설명할 건데 요거 최소화가 되어 있으니까 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아까 요게 화면을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크기는 물론 조금씩 다르실 텐데요. 어쨌든 화면이 아까보다 좀 작아졌고 이렇게 창의 형태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드래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제일 위에 요 바 있죠? 여기 요 줄,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자,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보시면은 이렇게 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요 가장자리 쪽으로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표시가 나와요. 한번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어차피 뒤쪽에서 설명은 다시 할 내용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마우스로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이렇게 창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의 경우는요, 아까처럼 아이콘을 이동하는 용도로도 쓰지만 지금처럼 창을 이렇게 끌어다가 옮기는 용도로도 쓰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인터넷 창은 잠깐 닫고 오른쪽 클릭을 설명할게요. 자, 마우스에 우리가 거의 웬만해서는 아마 왼쪽 버튼만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행을 할 때 왼쪽으로 실행하고 하니까. 근데 이 오른쪽 버튼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내가 어떤 명령을 줄 때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제가 바탕화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메뉴 이름이 뭐냐면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바탕화면에서 할 수 있는 명령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바탕화면은 지금 얘네들이 정렬이 이쁘게 안 돼 있으니까 뭐 정렬을 내가 딱 이쁘게 맞추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바탕화면이 난 파란색이가 싫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족 사진이나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을 때 개인 설정을 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 바탕화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우리가 모아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곳에 따라서 버튼의 메뉴가 다르게 나와요. 이번에는 제가 바탕화면에서 누른 게 아니라 어떤 아이콘 위에서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뜨냐면 이 아이콘을 열 거냐 아니면 이 아이콘을 어디론가 보낼 거냐 아니면 이 아이콘을 잘라낼 거냐 복사할 거냐 삭제할 거냐 이름 바꿀 거냐 이런 식으로 이 아이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명령들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어쨌든 이 바로가기 메뉴를 꺼내는 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많이 쓰고요. 경우에 따라 이제 오른쪽을 쓸 때도 가끔 있겠죠. 자, 이제 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휠은 다시 좀 인터넷 창을 열게요. 화면은 뭐 최대화해서 열어놓죠 뭐. 잠깐 이렇게 최대화해서 열어놓겠습니다. 자, 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우스에서 이 중간에 있는 바퀴 있죠. 요게 휠이에요. 우리 바퀴가 영어로 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인터넷을 제가 열었어요. 이 인터넷이 지금 저는 네이버가 열려 있는데 이 네이버 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원래는 밑으로도 더 길게 내용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옆에 보면은 막대기가 하나 있죠? 이 막대기의 이름은 스크롤바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 영역 중에 지금 조금 더 진한 회색 영역이 있죠. 지금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를 마우스로 누르면서 밑으로 끌어볼래요? 그러면 이 막대가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고 제일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리려고 해도 아마 안 내려가질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화면의 전체인 거죠. 근데 막대를 매번 움직이려니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휠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엔 그냥 이 화면 안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휠을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굴려보세요. 위쪽으로 굴리면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 네모가
제가 휠을 굴림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휠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위로 굴릴 때, 아래로 굴릴 때 한번 굴리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네, 보시고 지금 10시 49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내용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지금 딱 50분 됐네요. 10분 쉬시고 11시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